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다. 아니, 알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 오늘 만나서 할 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면 끝이니까. 끝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63세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도, 그 사람 앞에서 설렐 줄도, 그리고 그 감정을 스스로 묻어야 할 줄도 다 몰랐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미 내 사전에서 지워진 줄 알았다.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 떠나보내고, 그 과정에서 사랑은 어딘가에 두고 온 줄 알았다. 젊은 시절 잠깐 스쳐간 감정. 나이 들면 필요 없는 감정.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나 보다.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만나는 날 아침에는 뭘 입을지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하고 20대 때나 60대 때나 똑같다. 심장은 안 늙는다. 늙는 건 몸뚱이뿐이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8달 전이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지난 때였다. 남편은 폐암이었다.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였다. 석 달을 버티다가 갔다. 그렇게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났다.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1년이 지나도 실감이 안 났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올 것 같았다. 부엌에 서 있으면 밥 됐어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2년쯤 지나서야 받아들여졌다. 이 사람은 이제 없구나. 진짜 없구나. 그때부터 외로움이 밀려왔다. 쓰나미처럼.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혼자 산책하는 게, 혼자 잠드는 게 다 힘들었다. 밤이 제일 무서웠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이 걱정했다. 분당에 사는 아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아들. 엄마, 뭐라도 해. 집에만 있지 말고. 뭘 해? 친구 만나든지 문화센터 다니든지. 귀찮아. 그래도 해야지. 이러다 우울증 온다. 우울증. 그 말이 싫었다. 나는 우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다. 근데 아들한테는 그게 같은 말인 것 같았다. 아들 성화에 못 이겨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뭘 할지 고민하다가 서예를 골랐다. 어릴 때 붓글씨 좀 썼다. 잘 쓰지는 못했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래서 서예. 그 반에 그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박종호. 나보다 2살 위인 65.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조금 마른 편이고 눈이 선한 사람.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말수가 적었다. 첫 수업 때 옆자리에 앉았는데 인사만 하고 끝이었다. 나도 말을 안 걸었다. 서로 조용히 분만 잡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이 몇 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다.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처음에는 서예 이야기. 이 글씨 어렵다. 저 획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가족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종호 씨도 혼자였다. 부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유방암이었다고. 종호 씨도 나처럼 몇 년을 힘들게 보냈다고 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서예 배우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글씨 쓰면 잡념이 사라져요. 붓 끝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종호 씨가 말했다. 나도 그랬다. 먹물 냄새 맡으면서 붓을 움직이면 다른 생각이 안 났다. 외로움도 허무함도 다 잊혀졌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수업 끝나면 같이 나와서 차를 마셨다. 문화센터 앞 카페에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주말에도 만나게 됐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전시회 가거나 영화도 같이 봤다. 평일 낮에 사람 없는 극장에서 손을 잡은 건 3달쯤 됐을 때다. 영화관에서였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종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나도 아무 말 없이 잡혔다. 손이 떨렸다. 그 사람 손도 떨리고 있었다. 60 넘은 사람 둘이 손 잡고 떨고 있으니 웃기기도 했다. 근데 그 순간이 좋았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젊은 사람들처럼 뜨겁지 않았다. 손잡고 걷고 나란히 앉아서 차 마시고 가끔 포옹하고. 그게 다였다. 근데 그게 좋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중요했다. 종호 씨가 말했다. 우리 같이 살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웃어 넘겼다. 근데 종호 씨 표정이 진지했다. 진심이에요. 순희 씨. 남은 날들 같이 보내고 싶어요. 남은 날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우리한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무도 모른다. 그 남은 날들을 혼자 보내느냐, 둘이 보내느냐. 답은 뻔했다. 둘이 보내는 게 좋지. 당연하지. 근데 나는 대답을 못했다. 좋다고 말하고 싶었다.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다. 근데 입이 안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손녀가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종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를 거 없어요. 그 뒤로 2달이 지났다. 생각은 정리가 안 됐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아침에 결론을 냈다. 포기하기로. 거울 앞에서 운 건 그래서다. 포기하기로 마음먹어서. 오늘 종호 씨 만나서 말하기로 해서. 우리 그만 만나자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화장을 마치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늘은 맑은데 마음은 흐렸다. 아들한테 말한 건 1달 전이다. 사실 숨기고 싶었다.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복잡해질 게 뻔하니까. 근데 들켰다. 아들이 불쑥 집에 왔다. 토요일 오후. 미리 연락 없이. 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호 씨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다.
화장도 하고 좀 나은 옷도 입고. 엄마, 어디가? 응, 그냥 친구 만나러. 친구, 무슨 친구? 아들이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나를 봤다. 화장한 거, 옷 차려입은 거. 다 봤다. 그냥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 여자야?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여자라고 해야 하나? 근데 거짓말이 입에서 안 나왔다. 평생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남자야. 아들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 누군데? 서예반에서 만난 사람이야. 나보다 2살 위고. 만난다는 게 그냥 만나는 거야? 아니면 사귀는 거야? 사귀다. 그 단어가 어색했다. 우리 나이에 사귀다니.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다니는 게 사귀는 거 아니야?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난 것 같았다. 준혁아, 왜 그래? 왜 그러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4년이야. 4년. 4년이 뭐가 길어. 아버지 산소 풀도 안 말랐는데. 준혁아,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 좋아했는데. 평생 엄마만 보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이래도 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들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 37년을 함께 산 남편. 나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 맞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아이들한테 다정했던 사람. 좋은 남편이었다. 좋은 아버지였다. 그 사람이 죽은 지 4년. 4년이 길까, 짧을까? 나는 충분히 길다고 생각했다. 3년쯤 지나서야 겨우 일상이 돌아왔다. 밥맛도 돌아오고, 잠도 좀 오고. 그제야 살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 종호 씨를 만났다. 종호 씨를 만나면서 비로소 웃게 됐다. 외롭지 않게 됐다. 근데 아들한테 4년은 짧은 거다. 엄마, 나 진짜 실망이야. 아들이 말했다. 실망. 그 단어가 무거웠다. 준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외로우면 손녀 보러 와. 우리 집에 자주 와. 왜 딴 남자를 만나? 그건 다른 거잖아. 뭐가 달라? 손녀 보는 거랑 남자 만나는 거랑 다르지. 손녀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나이에? 아들의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 왜? 이 나이면 연애하면 안 돼? 이 나이면 외로우면 안 돼? 이 나이면 누군가 곁에 있고 싶으면 안 돼. 근데 말로 하지는 못했다.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준혁아,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약속 있어. 가려면 가. 근데 나 인정 못해. 그거 알아도.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먼저 나가버렸다. 나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갈 힘이 없었다. 화장한 얼굴이 무거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다. 울면 화장 다 번지니까. 그날 종우 씨를 만나서 일이 있었다고
오늘 못 만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종호 씨가 괜찮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그 뒤로 아들이랑 연락이 뜸해졌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던 아들이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화했다. 아들은 받긴 받았는데 말이 짧았다. 바빠서 전화 못했어. 응, 알았어. 그 남자는 아직 만나?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알아서 해. 그리고 끊었다. 알아서 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알아서 하라는 게 뭔지 알았다. 그만 만나라는 거다. 엄마가 스스로 판단해서 끝내라는 거다.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수진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뭔데? 준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회사 일도 그렇고, 어머니 일도 그렇고, 어머니 일. 내 일 때문에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며느리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 네.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준혁이가 아버님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다.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내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인데 그게 아들한테 스트레스가 된단다.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나는 아들을 위해 30년을 살았다.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내 인생은 뒷전이고 아들 인생이 먼저였다. 그런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30년 동안 나는 아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 밤잠 설쳐가며 분유 타고, 이유식 만들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휘고, 결혼 비용 대느라 노후 자금 까먹고. 그때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 받았지. 엄청 받았지. 근데 그게 부모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엄마니까. 엄마는 엄마로만 살아야 하니까. 남편이 죽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혼자 늙어도 엄마는 엄마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불공평함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며칠 뒤에 딸한테 전화했다. 딸은 미국에 산다. 결혼해서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화상통화하는 정도. 딸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다. 아들 반응이 그런데 딸이라고 다르겠어. 근데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딸 목소리는 밝았다. 아직 모르는 거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뭔데? 무슨 일 있어? 수연아, 엄마가 말을 꺼내는데 목이 메었다.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별것도 아닌 건데.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남자. 잠깐 침묵이 흘렀다. 딸이 놀랐나 보다. 남자,
어디서 만났어?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다가. 얼마나 됐어? 8달 정도. 오빠는 알아? 알아. 1달 전에 알게 됐어. 뭐래? 반대해. 또 침묵. 딸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엄마, 그 남자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2살 위고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야. 조용하고 다정하고. 엄마 행복해? 그 질문에 눈물이 났다. 행복하냐고. 누가 그걸 물어봐 준 적이 없었다. 아들은 안 물어봤다. 엄마가 행복하냐고는 안 물어봤다.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만 물어봤다. 행복해. 그 사람이랑 있으면. 그럼 됐지. 응. 행복하면 된 거잖아. 뭐가 문제야? 딸의 대답이 의외였다. 아들과 너무 달랐다. 오빠가 반대하잖아. 오빠가 왜 반대하는데?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아빠 돌아가신 지 4년이잖아. 뭐가 얼마 안 됐어. 그러게. 그리고 아빠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엄마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딸이 말을 이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빠가 그러셨어.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엄마가 외로울까봐 걱정이라고. 나보고 엄마 잘 챙기래. 아빠가 그랬어. 응.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대. 자기 없이도.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 그 사람은 죽으면서도 나를 걱정했구나. 나 혼자 남는 게 걱정이었구나.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다. 엄마, 울어? 응. 울지 마.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오빠가 너무 반대해서. 오빠는 내가 얘기해 볼게. 근데 엄마, 오빠 말만 듣지 마.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결정해야지. 근데 뭐? 엄마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이제 좀 엄마 마음대로 살아. 뭐가 무서워? 딸의 말이 맞았다. 나는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 적이 없다.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걱정했다. 그런데 63이 된 지금도 그러고 있다. 수연아, 고마워. 고맙긴. 엄마, 진짜 그 사람 좋아해? 응. 그럼 포기하지 마. 오빠 반대한다고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한테 시간 많이 안 남았잖아.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딸이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서늘했다. 맞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63이면 뭐 20년, 30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을 거다. 그 짧은 시간을 혼자 보내느냐, 누군가와 보내느냐. 생각해 볼게. 응, 생각해. 근데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딸은 이해해줬다. 엄마 행복하면 된다고 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딸이 이해해줘도 아들이 반대하면 의미가 없었다. 아들은 여기 가까이 살고 딸은 멀리 있으니까. 앞으로 내 일상에서 마주칠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이 인정 안 하면 결국 힘든 건 나다. 명절에 아들 집에 못 가겠지. 손녀 보기도 눈치 보이겠지. 평생 미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겠지. 그게 싫었다. 그 갈등이 싫었다. 딸은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 근데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아들만 문제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옛날 친구들. 다 신경 쓰였다. 종호 씨랑 처음 손잡고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그냥 좋기만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를 보는 시선들. 한 번은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 아주머니. 나보다 서너 살 아래. 그 사람 앞에서 종호 씨랑 같이 있는 걸 들켰다. 어머, 이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박 씨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시선이 종호 씨한테 갔다. 아, 네. 장 보러 왔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친구, 지인, 연인? 아,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서예반이시구나. 네. 박 씨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불편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좋으시겠어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네, 뭐. 남자분이랑 같이 배우시면 재밌겠다. 그 말투에 가시가 있었다.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하여튼 불편했다. 그 뒤로 동네에서 종호 씨를 못 만나게 됐다. 혹시 누가 볼까 봐 숨어 다니듯이 만났다.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다른 동네 공원에서. 그게 서글펐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숨어 다녀야 하지? 한 번은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다. 남편 여동생. 남편보다 5살 아래인 막내 신우이. 언니, 잘 지내? 응, 잘 지내. 근데 언니, 나 좀 할 말이 있었어. 신우이 목소리가 좀 무거웠다. 뭔가 싶었다. 뭔데? 언니, 요즘 남자 만난다며.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지? 누구한테 들었어? 준혁이한테. 걔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 좀 말려달라고. 아들이 신우이한테까지 말했구나. 내 일을 친척한테 퍼뜨렸구나. 그래서 뭐. 언니, 나는 뭐라 안 할게. 언니 인생이니까. 근데 오빠 생각은 안 해봤어. 오빠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 오빠. 남편 말이다. 신우이한테 남편은 오빠다. 신우이가 남편 편을 드는 건 당연하다. 피가 연결됐으니까. 나도 생각은 했어. 그래도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오빠가 언니 얼마나 아꼈는데. 그건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언니, 나이도 있는데 조신하게 살지. 뭘 지금 와서 남자를 만나. 조신하게. 그 말이 귀에 꽂혔다. 조신하게 살라.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남편 죽으면 수절하고 혼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알았어. 끊을게. 나는 더 들을 힘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 며느리, 시누이. 다들 반대다. 딸만 빼고 다 반대다. 딸은 멀리 있으니까 그 반대가 와닿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다. 내가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혼자 늙어가면서, 혼자 아프면서, 혼자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왜 나만 그래야 하지? 만약 남편이 살아있고 내가 먼저 죽었으면 어땠을까?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뭐라 안 했을 거다. 남자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누가 밥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랬을 거다. 오히려 재혼하라고 권했을 거다. 근데 나는 안 된다. 여자니까,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조신하게 살아야 하니까. 화가 났다. 세상이, 사람들이, 이 불공평한 규칙이 다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세상은 안 바뀌니까. 사람들 시선은 안 바뀌니까. 내가 종호 씨랑 계속 만나면 계속 이런 소리를 들을 거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종호 씨는 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반대한다는 것, 시누이한테까지 전화 왔다는 것. 다 말했다. 숨길 수가 없었다. 만날 때마다 내 표정이 어두우니까 종호 씨가 물어봤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이라니. 나한테 말해봐요. 그래서 말했다. 다 털어놨다. 종호 씨는 가만히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힘들었겠네요. 네. 아드님이 그러시는 거 이해는 돼요.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던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순희 씨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을 물어봤다. 아들도 며느리도 시누이도 안 물어본 걸 종호 씨가 물었다. 저는 종호 씨랑 계속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힘들어요. 주변 눈치 보는 게. 그럼 눈치 안 보면 안 될까요? 그게 되면 좋겠는데. 종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순희 씨,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다니요. 아드님이 마음 바뀔 때까지, 주변이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급한 거 없어. 우리 이 나이에 뭘 급해요. 종호 씨가 웃었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나는 순희 씨 없이 살기 싫어요. 5년 동안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순희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살맛이 났어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거 없어요. 종호 씨의 말이 위로가 됐다. 기다려 주겠다는 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종호 씨도 65이다. 그 사람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한테 기다리라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걸 기다리라니. 그게 미안했다. 종호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왜요? 저 집안 문제 때문에. 종호 씨한테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부담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희 씨. 나는 순희 씨 가족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 안 가셨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걸리면 걸리는 거죠. 뭐. 종호 씨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그 여유가 부러웠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 종호 씨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종호 씨한테도 아들이 있다. 40대 중반인 아들. 따로 산다고 했다. 우리 아들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요? 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걱정됐는데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언제 인사시켜 달라고. 부러웠다. 종호 씨 아들은 그렇게 말해줬다. 왜 우리 아들은 다를까? 왜 우리 아들은 이해를 못 해줄까? 아들마다 다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순희 씨 아드님도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 손잡고, 이야기하고, 침묵하고. 그 시간이 좋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세상이 다 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만은 내 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종호 씨는 기다려준다고 했다. 근데 내가 그 기다림에 응할 수 있을까? 아들하고 평생 멀어진 채로 살 수 있을까? 신우이한테 욕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종호 씨가 좋다. 진심으로 좋다. 근데 그 좋음보다 두려움이 컸다.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잠을 못 잤다. 밥을 못 먹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다가 결론을 냈다. 포기하자. 종호 씨를 포기하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아들이랑 평생 멀어져 사는 건 못하겠다. 손녀 못 보는 건 못하겠다. 신우이한테 욕먹는 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종호 씨를 보내자. 종호 씨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남은 날들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종호 씨를 만나러 가는 거다. 끝내자고 말하러.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문화센터 근처. 처음 손잡았던 영화관이 보이는 카페. 종호 씨가 먼저 와 있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다. 나를 못 봤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그 사람을 봤다. 흰 머리가 많이 섞인 머리. 검버섯이 핀 손등. 구부정한 어깨. 늙은 남자.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다 좋았다. 젊은 시절의 반짝거림은 없지만 대신 깊이가 있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줬다. 이 사람을 보내야 한다.
가슴이 아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호 씨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고 웃었다. 왔어요? 네. 맞은편에 앉았다. 종호 씨가 커피를 시켜줬다.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 이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종호 씨가 물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종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해온 말이 있는데 막상 입이 안 떨어졌다. 순희 씨,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종호 씨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것 같으면서도 예상 못한 것 같은 표정. 왜요? 그냥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 반대하는 거, 눈치 보는 거, 다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라기보다는 포기죠. 그게 포기예요. 종호 씨 목소리가 낮아졌다. 화난 건 아닌 것 같았다. 슬픈 것 같았다.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요. 순희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다 이해해요. 아드님 때문에 힘든 거, 시누이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순희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요? 순희 씨 마음은 어때요? 순희 씨 마음도 나를 보내고 싶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다. 아니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이, 가족이 다 반대하니까. 순희 씨 인생인데 왜 남이 결정해요?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어도요. 순희 씨 인생은 순희 씨 거예요. 종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도 힘든 거다. 순희 씨, 나는 억지로 붙잡지 않을게요. 순희 씨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뭐요? 나는 순희 씨 기다릴게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요.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나는 기다릴게요. 종호 씨, 순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있으면서 행복한 거 알아요. 근데 주변 때문에 힘들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순희 씨가 진짜 행복한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참을 수가 없었다. 카페에서 우는 늙은 여자. 창피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다. 종호 씨가 냅킨을 건네줬다. 아무 말 없이 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줬다.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됐다. 미안해요. 꼴 사나워서. 꼴 사납긴.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예뻐요. 내 눈에는 예뻐요. 항상.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 이런 사람을 왜 내가 보내야 할까? 종호 씨, 고마웠어요. 지난 8달 동안. 고맙긴. 나도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그거면 됐어요. 종호 씨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나는 일어섰다. 더 있으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았다. 빨리 나가야 했다. 순희 씨, 종호 씨가 불렀다. 뒤돌아봤다. 건강하게 지내요. 종호 씨도요. 그렇게 카페를 나왔다. 밖에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찬 바람. 겨울이 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눈물이 계속 났다. 길을 걸으면서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빈 집. 아무도 없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도 안 켜진 어두운 집.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멍하니 천장을 봤다. 끝났다. 종호 씨와의 관계가 끝났다. 내가 끝냈다. 스스로 선택해서 끝냈다.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다. 일상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밤에 자고. 예전에 하던 대로. 종호 씨 만나기 전의 일상. 근데 예전 같지 않았다. 전에는 그냥 살았다. 무덤덤하게. 외롭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됐다. 종호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을 알아버렸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버렸으니까. 혼자인 게 더 힘들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막막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종호 씨 생각이 자꾸 났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서예반에 나가고 있을까? 나를 생각할까?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다. 오지 않았다. 종호 씨는 연락 안 했다. 내가 끝내자고 했으니까. 존중해 주는 거겠지. 그게 고마우면서도 서운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 나인데 연락 안 오니까 섭섭했다. 모순이다. 나도 알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응, 준혁아. 요즘 어때? 잘 지내? 오랜만에 먼저 전화한 아들. 목소리가 좀 부드러웠다. 그냥 지내. 너는? 나도 뭐, 그냥.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 남자. 아직 만나?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안 만나. 진짜. 응. 끝냈어. 내가 싫어하니까. 끝냈어.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엄마, 그게 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근데 괜찮아. 그냥 안 맞는 거였어. 거짓말이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맞았다. 근데 아들한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엄마 힘들게 해서.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목소리가 안 좋아. 엄마, 진짜 괜찮아? 그 질문에 울컥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지. 좋아하는 사람 보내고
괜찮을 리가. 괜찮아. 걱정 마. 엄마, 끊을게. 밥 먹어야 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더 들으면 울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미 다 끝난 뒤지만, 근데 그 미안함이 뭘 바꿔주지는 않는다. 종호 씨가 돌아오지도 않고, 내 외로움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냥 아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뿐이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 할 도리는 한 거니까. 그게 씁쓸했다. 나는 평생 엄마였다. 26에 결혼하고 28에 아들 낳고, 그때부터 엄마였다. 35년 동안 엄마였다. 내 이름보다 엄마라는 호칭이 더 많이 불렸다. 친구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다들 나를 애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라는 이름은 감옥 같았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 죽을 때까지 엄마인 감옥. 애가 아무리 커도, 손녀가 생겨도, 남편이 죽어도 여전히 엄마. 영원히 엄마. 엄마는 자기 인생이 없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의무인 것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나쁜 엄마가 되고, 이기적인 엄마가 되고.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희생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꿈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희생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했다. 여행도, 취미도, 친구도 다 뒤로 미뤘다. 애들 크면 하자, 남편 퇴직하면 하자. 그렇게 미루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나도 늙었다. 이제 뭘 해도 늦었다. 여행, 체력이 안 된다. 취미, 배워도 금방 잊어버린다. 친구,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다. 남은 건 뭐지? 종호 씨가 있었다.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남은 날들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근데 그것마저 포기했다. 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엄마로 살았던 여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답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였다. 남편이 죽으니까 미망인이 됐다. 아들한테는 여전히 엄마고,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고, 손녀한테는 할머니다. 다 남한테 딸린 이름이다. 나 자체를 부르는 이름이 없다. 이순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젊었을 때 꿈 많던 여자. 결혼 전에 회사에서 인정받던 여자.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사라졌다. 엄마라는 이름 안에서 사라졌다. 겨울이 왔다. 종호 씨를 보낸 지 2달이 지났다. 문화센터 서예반은 그만뒀다. 거기 가면 종호 씨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붓을 잡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게 전부다.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외롭다. 예전보다 더 외롭다. 종호 씨가 있을 때의 따뜻함을 알아버려서. 혼자인 게 더 힘들다. 가끔 종호 씨 생각을 한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밥 먹으면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 생각난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잘 지내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연락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핸드폰을 들고 종호 씨 번호를 찾는다.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간다. 근데 누르지 못한다. 내가 끝내자고 했는데 다시 연락하면 뭐라고 해. 그 사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려놓는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포기한 게 맞는 걸까? 아들 말 듣고 끝낸 게 맞는 걸까?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졌나? 아니다. 더 불행해졌다. 근데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끝났다고 말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들은 여전히 반대할 거고, 시누이는 여전히 뭐라 할 거고, 똑같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게 맞다. 혼자, 조용히, 남은 날들을 소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근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동네 공원을 걸었다. 겨울이라 앙상한 나뭇가지들, 차가운 바람,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벤치에 앉았다. 멍하니 앞을 봤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좀 마른, 코트를 입고 심장이 뛰었다. 혹시 종호 씨, 설마. 가까이 왔다. 아니었다. 종호 씨가 아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만나면 뭐라고 했을까? 모르겠다. 반가웠을 것 같기도 하고, 피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다. 나는 종호 씨를 잊지 못하는구나. 2달이 지났는데도, 끝냈다고 결심했는데도, 마음은 그대로다. 그 사람 생각에 심장이 뛰고,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설렌다. 감정은 포기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머리로는 끝냈다. 이성적으로는 정리했다. 근데 가슴은 아직 거기 있다.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손을 잡고 걷던 그 시간에,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웃기다. 근데 그런 것 같다. 종호 씨를 사랑하는 것 같다. 늦게 온 사랑. 짧게 왔다가 스스로 끝낸 사랑. 여자의 인생은 언제까지 미뤄져야 하는가? 딸이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대로 살라고. 딸이 그랬다. 근데 나는 못했다. 끝까지 눈치를 봤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시누이 눈치, 세상 눈치. 다 보면서 살았다. 그게 후회된다.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아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욕먹어도 내 갈 길 갔으면 어땠을까? 모르겠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두운 집.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엄마로 살다가, 아내로 살다가, 혼자 남은 인생. 종호 씨와 함께 했으면 달랐을 텐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건 선택하지 못했다. 스스로 포기했다.
조용한 포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만 알고 있는 포기. 마음속에서 하나씩 접어두는 포기. 근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종호 씨 생각이 난다. 내일도 날 거고 모레도 날 거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내 벌인가 보다. 용기 없이 산 벌. 눈치만 보며 산 벌. 사랑을 스스로 놓아버린 벌.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하늘. 별은 안 보였다. 도시 불빛에 가렸어. 종호 씨도 지금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모르겠다. 알 수 없다. 그냥 여기 혼자 어두운 집에서 포기한 감정을 안고 살아간다. 그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고 후회뿐이라면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냥 복잡하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마음은 아직 거기 있다는 것. 종호 씨, 마음속으로 불러본다. 건강하게 지내요. 나 대신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엄마로, 할머니로, 혼자로, 끝까지.